중화 반응 두 번째 시간이고, 일단은 이 NMV식을 이용한다. 이거를 지난번에 좀 연습했고 강조했습니다. NMV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완결이 되려면 산의 H 플러스 양과 몰수죠, 몰수. OH 마이너스의 염기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아야 되는데, 이 NMV가 H 플러스의 몰수를 계산하는 식이죠. 근데 왜 저렇게 되냐면, M은 몰농도고 거기에다가 V를 곱하는 거죠. 부피를 곱합니다. 근데 몰농도의 뜻을 아시면 되는데, 몰농도는 1리터당 몇 몰이 있느냐, 그게 몰농도잖아요. 1리터당 몇 몰이 있느냐, 이게 몰농도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몇 리터냐, 이거를 곱하는 거죠. 몇 리터냐. 좀 단위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면서 몰수가 나오죠. 근데 거기 앞에 왜 n을 또 곱하냐, n은 가수라고 해요. 가수. 여기에 n배를 해줘야 돼, 몰수를. 왜 그러냐면, 이 가수는 산이나 염기마다 하나가 녹아서 두 개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산 같은 경우에 이게 1몰이 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사실은 이건 HCl의 몰수예요. 원래는 HCl의 몰수인데, 얘가 이렇게 이온화를 하죠. 그러면은 얘 하나 녹아서 하나 나오니까 여기는 곱하기 1을 하면 돼. 그치?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뭐 황산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몇 몰이냐, 얘가 몇 몰이냐. 근데 얘가 한 개가 이온화를 해서 두 개씩 내보내기 때문에 얘는 가수가 이가가 되는 거예요. 이가산. 그러니까 n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n만큼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다 NMV를 다 활용해서 구하면 H 플러스의 몰수고, OH 마이너스도 똑같이 구하죠. 염기에. 그러면 그때 중화 반응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이게 나오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죠.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이래가지고 중화 적정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해.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어떤 애 하나, 농도를 모르는 거예요. 농도를 모르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그 어떤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화 적정 실험입니다. 자, 예제까지 풀지 않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0.1 몰농도의 염산 100ml. 근데 이게 조심할 게, NMV식을 쓸 때 부피에 해당하는 거를 리터 값으로 써야 돼. 리터로. 이게 0.1리터죠. 왜냐면 몰농도 정의가 그래서 그래요. 0.1몰이 1리터 안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리터로 곱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0.2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시오. 얘는 몰수가 얼마였냐면, 가수가 1이고요 HCl, 그 다음에 몰농도 0.1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 0.1입니다 그러니까 총 0.01몰의 H 플러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0.01몰의 OH 마이너스가 존재해야죠. 근데 얘는 가수가 n이고, n이 1이죠. 미안해. 가수가 1이고 몰농도 나왔네. 0.2 몰농도라고. 그럼 여기 부피가 얼마여야 되냐, 이거를 내가 지금 쓴 거, NMV를 쓴 거예요. NMV. 그래서 얘는 V는 0.05면 되겠다. 그렇죠? 0.05리터. 근데 밀리리터로 물어보면은 이제 50ml라고 써주십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옮겨서 농도를 모르는 이거 하려고 사실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 농도를 모르는 수산화 발효 수용액 그럼 이게 2까지 2가 얘는 2가죠. 그 다음에 얘는 0.04리터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사실 둘 다 밀리리터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냥 원칙적으로 0.02리터야. 염산은 1가죠 1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NMV식을 씁니다. OH-에 관해서 먼저 쓸게요. N이 2고 M은 모르죠. 모르면 그냥 냅둬야지. 그래서 부피가 NMV H 플러스에 관한 NMV식을 쓰는 거죠. 1가에 0.1몰 농도에 0.02 그러면은 4분의 1이면 되겠네. 4분의 1 4분의 1이면서 이건 2배고 얘는 이제 2배고요. 그래서 M은 4분의 0.1이네. 4분의 1이 0.25니까 0.025네요. 0.025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맞네요. 0.025몰 농도.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몰 농도 계산하려고. 한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g. 근데 이게 2g으로 나왔어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얘를 OH-의 몰수를 계산을 해야죠. 이게 예전에 해가지고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화학식량이 40g/몰이야. 1몰에 40g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40g/몰로 2g을 나눠주시면 20분의 1몰이 나오죠. 근데 얘가 1가야 1가. 그러니까 그냥 이게 OH-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1이고 얘도 똑같이 20분의 1몰에 H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수가 1이고 염산은 그 다음에 1몰 농도고 부피 얼마냐? 그럼 20분의 1리터죠. 20분의 1리터는 0.05리터. 밀리리터로 쓰면 50ml.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그 중화점이 되는 거를 실험적으로 알아내려면 중화점에서의 어떤 변화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시학이라고 하는 걸로 알아내는 거예요. 지시학은 뭐 알려주는 거죠. 지시한다, 뭐 알려준다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용액의 액성이 바뀌는 때 그 색깔이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색깔은 왜 변하냐면 어떤 이게 페놀프탈렌이라고 하는 그런 화합물이죠. 이게 지시학으로 쓰이는 이유가 자 요런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 산성일 때는 요런 색깔이야. 산성일 때는. 근데 이게 좀 에너지적으로 좀 공부하시면 좀 좋긴 한데 하여튼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여기서 머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단일결합이니까 이동을 못해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있으면 이렇게 전자가 타고 이동합니다.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 사이를. 자, 이 상태로 있을 때는 에너지가 조금 높아요. 에너지가 높아서 그러니까 그 에너지 갭이 커요. 그러면 이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가 안 일어나요. 그런 얘기 하면 좀 어렵죠. 어찌됐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OH-를 많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염기성이 되는 거죠. 염기성이 되면 여기 원래 붙어있던 이 H 플러스 이런 애 있지, 이런 애 원래 있었던 애 있죠. 얘를 OH- 염기가 가져가요. 이렇게 물이 되는 거죠. 일종의 중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떨어진 애는 OH-는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꾸 떨어져. 그럼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건 진짜 유기화학식을 배우는 거긴 해요. 이게 밀어요, 이렇게 전자를. 잘 보시면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렇게 다 연결돼요. 이렇게 쭉. 그 골이 끊어지고, 골이 끊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사실은 이중결합, 단위결합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요 에너지 차이가 낮아져요. 이렇게 안정화 물질이 돼요. 왜냐면 전자가 멀리까지 분포하니까. 전자가 이렇게 비편재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러면은 그 보라색 영역, 그러니까 얘가 붉은색을 띠는 건 붉은색 반대쪽 영역, 파란색 영역, 그런 데서 흡수가 일어나요. 이렇게. 전자가 들뜰 수가 있고, 걔를 흡수하면은 얘가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색깔을 파란색 영역에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면, 그러면 얘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하여튼 분자 구조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어찌됐건 지시약은 이렇게 일반식으로 쓴 거예요. 지시약을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지시약을 이런 형태인데, 얘네가 원래 이렇게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OH-가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랑 결합을 해. 그러면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얘 색깔이 만약에 붉은색이다. 그러면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는 지시약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자, 거꾸로 산성용액이다. 산성용액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많아지는 거야. 얘가 많아져. 그럼 얘가 많아지면은 얘랑 결합해가지고 역반응이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애가 많아지는 거지. 그럼 이 애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지시학의 원리입니다. 예. 그 평형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걸로 이동을 하기는 해요. 예. 그건 이제 화투 과정이어가지고 르샤틀리의 원리로 이동하긴 합니다. 지금은 아무튼 색깔 변화만 기억하셔도 되죠. 예.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보라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고, 메틸 오렌지는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과 염기성일 때 노란색이에요. 사실 요 사이에서 변하는 거지. BTB 용액은 노초, 파로 변하고, 페노프탈레인은 무색, 빨간색 변합니다. 정확하게 그 중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요런 거를 써야 될 것 같잖아. 리트머스 종이나 BTB 용액이다. 이거 써도 되는데, 실험에서는 사실 페노프탈레인이나 메틸 오렌지를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색깔 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확 변한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뭐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넘어갈 때 무색이 됐을 때가 중성이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계속 산성이긴 해요. 그 메틸 오렌지도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갈 때 중성이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계속 염기성이야. 색깔 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메틸 오렌지나 페노프탈레인도 더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페노프탈레인이고, 이 색깔 변화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약들의 변색 범위가 있어요. 변색 범위. 그러니까 다 중성에서 딱 변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요때쯤 변해. 요때쯤 한 pH 한 1에서 2 정도 사이에서 변해요. 요때쯤 그 변색 범위라고 합니다. 변색 범위가 있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pH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 요 변색 범위만 포착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자, 이제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중화 적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NMV식을 이용합니다. NMV는 N-M-V'. 요 식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그 농도를 알아내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중화 적정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냅니다. 자, 그때 쓰이는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이 중화 적정 실험을 하기 위해서.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정확한 부피를 재기 위해서 원래는 그 표준 용액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피펫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부피를 잴 수가 있어요. 이런 둘 다 이제 중화 적정할 때 농도를 알아내려면 그 부피 값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고, 뷰렛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 용액을 넣고 요 똑똑똑 떨어뜨립니다. 예, 적정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잘 저어줘야 되는데 유리막대로 젓지를 않고 요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에다 올려놔. 이렇게 그려야겠다. 예. 그래서 이 여기서 똑똑똑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 여기 마그네틱 스터러라고 하는 거로 얘를 밑에서 돌리면 얘가 돌아가요. 이 하고. 예. 그럼 잘 저어주는 거야, 그거는. 자, 표준용액은 내가 농도를 확실하게 아는 용액을 표준용액이라고 합니다. 예. 농도를 아는 용액을.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표준용액을. 내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준용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도를 모르는 애에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화점은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지점이고, 종말점은 산과 염기의 중화적정 실험에서 실험자가 중화점이라고 판단하는 지점, 그래서 적정을 멈춘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야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 값이고, 요거는 실험 값이에요. 실험 값. 실험을 해서 딱 멈춘 거예요. 중화적정 다 됐다. 이렇게 멈추는 게 종말점입니다. 당량점은 중화점이랑 뭐 같은 의미야. 이거는 중화점과 당량점은. 근데 종말점은 아무튼 실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화점이죠. 예. 당량점이랑 중화점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게 같아야지 중화가 되는 거니까. 종말점은 실험하는 값이다. 옮기시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묽은 염산을 중화 적정하고 싶대요. 예. 그렇다라는 거는 묽은 염산의 농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산화나트륨은 이건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는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해야 돼. 내가 뭐 0.1몰 농도짜리 이렇게 만듭니다. 예.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실험하는 거네. 지금 요 밑에가 HCl 있는 거고,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 놔요. 근데 산성이니까 처음에는 무색인 거예요. 무색. 근데 이걸 떨어뜨리다 보면은 여기 똑 떨어졌을 때 염기성이니까 이게 색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어주면 색깔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 여기만 진하게 있는 거야. 애들이 아직 확산이 안 돼서. 그래서 변했다 하고 멈추면 안 돼. 왜냐면 흔들어 봤을 때 얘가 나머지 옆에 있는 애들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무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 떨어뜨렸을 때 안 변하면 그때 딱 멈춰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는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돼. 막 쭉 내려보내면 안 돼요. 그럼 실험 망치는 거고요. 정확하게 중화 적정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뷰렛을 사용했기 때문에 용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있었던 그 염산의 부피는 미리 재놔야지. 미리 재놔야지, 당연히. 자, 그래서 NMV식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염산이 일가산이라고 하는 건 아셔야 되고, 예. 부피는 재놓고, 어떤 값이 있어요. 어떤 값. 그 다음에 얘 몰농도를 모르는데 이거를 NMV식으로 알아내는 거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요때 이제 실험에서 알아낸 게 뭐냐면 이 NaOH의 가수는 1이고 몰농도는 그냥 내가 아는 거죠. 이거는 내가 표준용액을 제조했기 때문에 이거 아는 값이고, 그 다음에 실험으로 알아내는 게 결국에 이 부피 실험으로 알아내는 건 이 부피예요. 그럼 요거 알고 다 아는데 뭐만 몰라? 얘만 몰라. 얘도 아는 거지. 얘도 실험하기 전에 재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시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보편적입니다. 색깔이 딱 변할 때. 그래서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하거나 강한 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할 때는 메틸오렌지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둘 다 써도 돼요. 근데 약산을 강염기로, 강염기를 약산으로, 요럴 때는 이게 색깔 변화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는 이따가 그 pH 그래프 보면서 하고, 중화열을 이용하는 거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그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온도를 재고 있다가 온도가 가장 높이 됐을 때가 그때가 중화점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가장 높이 됐을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 에너지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이로폼 컵을 이용하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중화열은 발생 안 하는데 액체는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온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적정을 하는 그 용액의 온도가 더 낮으니까 중화점에서 최고 온도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집니다. 온도가. 전류를 활용한다. 전류의 세기를 활용한다. 이거는 이런 염기성이건 산성이건 다 원래 이온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온이 있어. 근데 여기에 NaOH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것도 신기한데 얘랑 얘랑 만나면 물이 돼요. 그래서 원래 H 플러스 하나가 있었는데 H 플러스가 없어지면서 얘가 하나 더 들어와. 그러니까 사실은 H 플러스가 없어지는 것만큼 Na 플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온의 개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를 집어넣을 때 물도 생기고 얘를 물이랑 같이 넣잖아. 물이. 그래서 얘가 이온의 개수는 똑같지만 물이 많아져 가지고요 농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는 변화가 없는데 전체 이 이온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온의 농도가 줄어들면 전류가 조금만 흘러요. 그러다가 가장 많이 조금 흘렀을 때가 중화 반응이 완결된 거고, 중화 반응 완결되고 나면은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OH 마이너스도 들어오니까 이온의 개수가 증가하죠. 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물론 사실 거꾸로네. 이거는 HCl을 가하는 거네. 저는 설명은 이제 NaOH를 가하는 걸로 했네. 근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가장 적게 흘렀을 때가 중화점이 됩니다. 어려운 얘기들도 써 있는데 저거는 이제 투과정이니까. 중화 적정 곡선. 자, 봐봐요. 이거는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염기를 넣다 보면은 pH가 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안 올라가. 이 pH라고 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롱도, 요 식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pH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메틸오렌지 변색 범위가 3.1에서 4.4인데 요 범위 내에서 확 변해요. 요 범위 내에서 붉은색이었다가, 산성이면 붉은색이죠. 붉은색이었다가 주황색으로 확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자마자 끝내야 돼. 실험을. 만약에 페놀프탈레인을 놓고 실험한다. 그러면은 무색이었다가 여기까지 쭉 무색이었다가 요때 한두 방울 들어오면 확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요때 변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딱 중화점에서 변해야지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산 강염기 적정이죠. 지금 강산을 강염기 적정했을 때 pH 변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둘 다 괜찮아요. 이 지시약을 써도. 근데 강산을 약염기로 적정했을 때는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여긴 강산 영역이다. 강산 영역. 강산 영역에서는 pH가 확 증가하지만
약한 염기가 들어왔을 때는 이 염기성 영역에서는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페놀프탈렌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색깔이 다 변하고 나면은 이미 중화점을 지나가 있어요. 메틸오렌지는 pH가 확 올라가니까 이 중화점에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나 이거? 자, 다시 이거는 약한 산을 강한 염기로 적정하는 거예요. 그럼 약산 영역에서는 산성 약했을 때는 조금씩 변해 이렇게. 그래서 메틸오렌지 쓰면 안 돼. 메틸오렌지 색깔 다 변했을 때는 중화점보다 더 작은 영역이야. 근데 염기가 강할 때는 pH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강염기를 적정할 때는 페놀프탈렌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는 실험을 안 해요, 아예. 이거는 실험을 하지 않아. 이거는 내가 넣어주는 거는 정할 수가 있어요. 약한 염기를 넣을지는 강한 염기를 넣을지. 근데 약한 산을 약한 염기로 중화 적정하면은 다 변색 범위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중화점에서의 부피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는 실험하지 않아. 중화 반응과 우리 생활. 중화반 산성 염기성 물질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막 중화 반응 막 하고 있어요. 위액의 재산 효과, 재산제랑하고의 반응을 이용해서 위액이 많이 나오면 속이 쓰리거든요. 그래서 재산제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중화 반응을 시켜줘서 위액의 그 산성 정도를 좀 감소시키죠. 근데 이때 먹을 때 염기성 물질이 약염기를 먹어야 돼. 약염기. 이런 약염기를 먹어야 돼. 강염기 먹으면 그냥 뭐 자살하는 거야. 강염기 먹으면 안 되고 약염기를 먹어야 된다. 생성 비린내 제거. 물론 이거는 다 파는 거죠. 이 재산제라고 하는 거는 겔포스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파는 거야. 약으로 팔아. 그 다음에 생선 비린내는 원래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 염기성 물질, 트라이 메틸아민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이 있어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 물질은 식초나 레몬즙 뿌리는 거고, 벌에 쏘였을 때 벌칩 속에 폼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이죠, 산. 그 산이기 때문에 얘를 암모니아수로 바르면 중화 반응이 되는 겁니다. 비누가 원래 염기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 비누가 단백질을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염기성 물질이 단백질을 좀 손상시키기 때문에. 아무튼 머리카락이 뻣뻣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식초로 머리를 감아요. 식초. 비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서 헹굽니다. 그럼 다시 부드러워져요. 왜냐면 중화 반응 시킨 겁니다. 김치 신맛은 소다가 약한 염기예요. 젖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거기 이제 유산균이 발효 과정에서 산성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젖산 물질이 너무 많이 씌워지면은 이제 소다 같은 거 뿌리는 거고, 산성화된 토양의 석회석, 이것도 이제 염기성 물질이고요. 공장에 배기가스 처리할 때 이산화황이 이게 이제 공기 중에서 이제 산성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은 석회석으로 중화시키고, 입속에 사는 박테리아, 세균의 박테리아죠. 음식물 분해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나와서 그 이를 썩게 하죠. 이를 썩게 하는데, 그거를 약한 염기를 띠는 침이 분비돼요.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침이 약한 염기성이에요. 그러고는 있는데 밥 먹은 후에는 산성 물질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양치질 하는데, 이 양치질 할 때 약간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양치질을 하는 애가 염기성 성분을 띠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중화 적정을 이용한 식초 속의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 뭐 요런 실험 하는 거예요. 식초의 몇 몰 농도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험 통해서 하는 거고요.
좀 이거를 좀 나중에 녹화해가지고 이거 풀이할 시간은 없네. 일단 이거 문제 푸시고 요거 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푸시고 여기 유제만 설명하고 나머지 문제는 스스로 푼 다음에 선생님이 맞춰줄게. 자,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가하는 모습이다. 그 묽은 염산이 있고 수산화나트륨 가하고 있습니다. 요때가 이제 중화점이죠. 중성이고, 요 전까지는 H+가 있기 때문에 산성이고요. 요 후로는 OH-가 많아지니까 염기성이 되는 거죠. 자, 혼합 용액 중에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은 것은 다이다. 맞습니다, 이게. 이온의 수는 똑같아요. 근데 용액의 부피를 보시면 다가 가나 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온이 지금 하나 둘 셋 넷이죠. 하나 둘 셋 넷이고요. 하나 둘 셋 넷이죠. 얘는 물이니까 다에서 가장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다 용액의 최고 온도는 라 용액보다 높다. 이것도 맞아요. 중화점에서 이 중화 반응을 할 때 열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물이 따뜻한 물이 아니거든요. 따뜻한 애를 넣는 게 아니거든. 초기 온도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다가 온도가 제일 높고요.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하는 것은 가와 나이다. 아니고요, 염기성일 때. 자, 3번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도 요거 한번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풀어놓읍시다. 163쪽까지 문제 풀고, 선생님이 따로 채점해가지고 틀린 거 설명해 줄게.